수능 30에서 33에서 36번 고전소설 유씨 3대록이라고 하는 소설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이 정도로 한번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승상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있죠. 당연히 처가 있겠지. 이들 사이에서의 자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나타나는 일단 아들은 유세기, 그 다음 둘째 아들 유세형이라는 아들들이 있죠. 아버지가 모르게 유세기가 백공이라고 하는 아저씨의 딸과, 백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 약속을 합니다. 유승상이 뭐야 이거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유세기 아들을 쫓아내죠. 이러한 이야기를 어쩌고 저쩌고 수습을 해서 유세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유세기는 소소저라고 하는 여인과 혼인을 하고 일단 이야기 하나 마무리. 다음 둘째 아들 유세영이 엄청 똘똘합니다. 그래서 혼인을 역시 하지, 장씨와 혼인을 하죠. 하지만 세영이를 예쁘게 보고 있었던 천자가 있었고 이 천자도 자기의 딸이 있었지. 그래서 딸과 유세영이를 혼인시킵니다. 그러니까 유세영이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부마가 되는 거지. 장씨 입장에서는 내가 첫 번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천자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두 번째 첩처럼, 여기 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천자의 딸이니까 공주라고 이야기할까? 첩의 대우만 받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한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어쨌든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 따지면 2.5 커플 정도 이런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 틀만 가지고 계셔도 전체 내용 이해하시는 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전소설이 나오면 뒤에 나오는 보기 문제를 항상 봐두셔야 하죠. 그래서 35, 36번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기에 있죠. 보기를 참고하여 36번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씨 3대록은 유씨 3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연결한 국문, 장편, 가문 소설이다. 각 이야기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갖추고 독립적이지만 혼사나 그로부터 파생된 각각의 갈등이 동일한 가문 내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연결이 된다. 이러한 갈등은 가법이나 집안의 분위기나 인물의 성격에서 유발이 된다. 가문의 구성원들은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저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혼사로 인해 생긴 문제의 갈등은 무엇으로? 가문 차원에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집안의 문제는 집 안에서 해결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나 봅니다. 시작하죠. 아들 유세기가 부모의 허락 없이 백공과 혼사를 결정했다라고 여긴 선생은 유세기를 집에서 쫓아냅니다. 유세기와 부모, 선생, 요 둘 사이에 갈등 구조가 있겠죠. 당연히 나 빼놓고 왜 너네 둘이 혼인을 결정하는 거냐 라면서 여기에 선생은 백공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백공이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은 좋은 일이라 서로 헤아려 잘 생각할 것이니 어찌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이같이 좋지 않은 일은 뭐겠어요? 아들, 너네 집 아들 유세기가 집에서 쫓겨난 거. 내가 한림의 제모를 아껴서, 유세기가 한림이라고 하는 벼슬 하고 있었나 보네. 제주와 용모를 아껴 이와 같이 기별의 사위를 삼고자 하였더니 선생 형제는 유세기 아버지 도학군자라 얘가 아닌 것을 문책하시는도다. 얘가 아니다. 이 시절의 얘는 뭐예요? 중간에 중매를 끼고 정식으로 혼인을 요청하고 승낙하고 이러한 과정이 빠져 있다는 거지. 내가 마땅히 곡절을 말하리라. 이 곡절은 백공과 유세기 사이에, 백공하고 유세기 둘만 혼인을 결정했었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게. 이에 백공이 유씨 집안에 이르러 선생 형제를 보고 인사를 하고 나서 흔쾌히 웃으며 말하기를 내가 두 형제와 더불어 중마고우로 절친하고, 백공이랑 유씨 집안에 있는 선생 형제는 이미 서로 알던 사이였었나 보네. 또 아드님이 특출남으로, 아드님 유세기,
가 특출남을 아껴 제 딸을 배필로 삼고자 하여 어제 세기를 보고 여차여차 했더니 아드님이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가더이다. 어떻게 아버지 없이 집안의 혼사를 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했겠지. 이런 걸 보고 더욱 흠모하여 염치를 잇고 거짓말로 꾸며 구혼하면서 이 거짓말의 내용은 뭐겠어요? 너네 아버지랑 얘기 다 된 거다. 정약이라는 글자 두 글자를 더했으니 이것은 진실로 저희의 희롱함 이외다. 내가 누구 세기를 속인 것이다. 즉 백공이 니네 집 아들 세기를 속였다. 두 형께서 과도히 고지 듣고 아드님을 엄히 꾸짖으셨다라고 하니 혼사의 도리어 회방이 되었으므로 어찌 우습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두 형은 아드님을 용서하셔서 아드님이 저를 원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선생과 승상이 바야흐로 아들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 기뻐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아들 쫓아냈었는데 아들 다시 불러오겠죠? 살해하며 말하기를 저희 자식이 분에 넘치게 공의 극진한 대우를 받았으니 마땅히 그 후의를 받아들일만 하되 용서한 거죠. 요번 케이스는 선조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가법이 아니기에 집안의 법도가 아니기에 감히 재취를 허락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자식이 방자함이 있나 통탄하였는데 그간 곡절이 이렇듯 있었소이다 라고 하면서 오해가 풀리게 되었던 거죠. 백공이 화답을 하고 이에 돌아가 다시 혼산말을 이루지 못하고 딸을 다른 데로 시집 보냈다. 둘 사이 끝났네. 선생이 백공을 돌려보낸 후에 한림이 아들을 불러서 앞으로 더욱 행실을 닦을 것을 훈계하자 아들 한림이 유색이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절을 하며 명령을 받아들였다. 혼사로 인한 갈등이 해소가 되는 거죠. 오해가 풀렸다. 그 다음 혼사로 인한 문제, 혼사 때문에 생긴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죠. 더욱 예를 삼가고 배우기를 힘써 학문과 도덕이 날로 숙연 깊어지고 소소저와 더불어 백년해로 하면서 결혼한 여자네 8아들 2딸을 놓고 너무 많이 낳다. 집안에 한 명의 첩도 없이 부부의 인생 희로를 요동함이 없더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 끝. 다음 두 번째 승상의 둘째 아들 세형이라고 하면 옆에다가 어떻게 다른 사건이 이제 순차적으로 또 나오고 있죠. 세형의 자는 문희이니 형제 중 가장 빼어났으니 낭중지추 백미 군계일학. 군계일학은 조금 문제가 있겠다. 아들놈들 다 똘똘하니까 요거는 살짝 내비두고요. 낭중지추 백미, 이 중에선 백미가 제일 잘 어울리는 한자어 같네요. 산천의 정기와 1월의 조화를 타고 태어나 아름다운 얼굴은 윤택한 옷과 빛나는 봄꽃 같고 호탕하고 깨끗한 풍채는 용과 호랑이의 기상이 있으니 잘생기고 분위기도 좋아. 성품이 호기롭고 의협심이 강하여 맑고 더러움의 분별을 조금도 잃지 않으니 거의 완벽한 사람 아닌가? 부모가 매우 사랑하여 며느리를 널리 구했었다. 요 며느리로 구한 게 누구? 장씨. 화설, 다른 사건 이야기를 할 때에 들어가는 관용어구 같은 거죠. 뭐하고 각설 됐고 이제 다른 얘기 잠깐 해줄게. 장씨가 이 화정에 돌아와 긴 단장을 벗고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며 평생 살아갈 계책을 골똘히 헤아리자 한이 눈썹에 맺히고 슬픔이 마음속에 가득하여 생각하기를 분명히 나 이 집의 정실첩인데 내가 재상가의 귀한 몸으로 유생과 누구 세영이 이야기하는 거겠네요. 백년가야 혼인을 맺었으니 마음이 흡족하고 뜻이 즐거울 것이오늘 하지만 유생이가 천자의 귀함으로 한 부마를 뽑는데 어찌 구태여 나의 아름다운 낭잔을 빼앗아 가서 위세로서 나를 하여금 내가 공주 저 사람의 아래가 되게 하겠는가. 너무 슬픈 일이네. 도리어 저 사람의 덕을 찬송하고 은혜를 읊어 한없는 영광은 남에게 돌려보내고 공주에게 다 빼앗기게 됐으니까
구차한 자취는 내 일신에 모이게 되었도다. 나는 이제 버림받을 거야. 우주 사이는 우러러 바라보기나 하려니와 나와 공주의 현격함은 하늘과 땅 같도다. 어떻게? 분명 나와 공주는 신분 차이가 확실하다. 내 생각으로는 이거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나의 재주와 용모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것이 없고 저 사람 누구예요? 공주. 먼저 혼인 예물까지 받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혼인한 거야. 이처럼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겠는가. 공주가 덕을 베풀수록 나의 몸은 빛나지 않더라니 내 짐짓 능활하여 재주가 있어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를 내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낭군 세형이의 마음은 이를 쫓아 완전히 달라질 텐데 나의 앞날은 어찌 될꼬 라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공주랑 붙어서 솔직히 이기긴 쉽지 않지. 생각이 이에 미치자 북받쳐 오르는 한이 마음속에 가득 쌓이기 시작하니 어찌 좋은 뜻이 있나리요 라면서 요거는 누가 한 말이요? 서술자가 한 말인 거죠. 네,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지 항상 이러한 부분이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 있다. 정이 눈물을 머금고 마음을 붙일 곳 없어 했는데 문득 세영이가 보라색 두건과 녹색 독보를 가볍게 나부끼며 이르러 장씨의 참담한 안색을 보고 고운 손을 잡고 어깨를 비스듬히 기대게 하여서 물어서 왈 누구 세영이가 이제 다가왔죠? 장씨한테 이렇게 나에게 와서 한번 기대어 이야기 좀 해보시오. 도대체 그대의 얼굴은 왜 이렇게 무거운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겠네. 어깨에 기대게 해서 이제 하소연해야지. 낭구는 부질없는 말 어디가 있냐. 그대는 어찌 무슨 일로 슬픈 빛이 있나뇨. 나를 쫓음을 나랑 결혼하게 되는 것을 원망하는가. 장씨가 잠시 동안 탄식하며 말하기를 낭구는 부질없는 말씀 마옵소서. 제가 낭군을 쫓은 것을 원망했다면 어찌 규방에서 홀로 늙을 것을 감심하여 싸우리까. 야, 내가 너랑 만난 거 후회했으면 어떻게 혼자 살지? 이런 걱정했겠니? 다만 제가 귀댁에 들어온 지 5, 6일이 지났으나 좌우에 친한 사람이 없고 사고무친 오직 우러르는 바는 아버님 어머님 낭군뿐이라. 전통적인 여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죠. 전통적인 여성의 가치관. 어린 여자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한 바입니다. 공주가 위에 계셔서 온 집안의 권세를 오롯이 하시니 그 위와 덕택이 저로 하여금 변변찮은 재주를 가진 하졸이 머리수나 채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같게 만들었습니다. 우물 속에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우물한 개구리 정저지와 우물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좌정관천. 제가 감히 한거할 뜻이 있는 것은 아니나 평생의 신체가 구차하고 슬프고 진ян궁에 나아가면 군비와 시녀들이 다 저를 손가락으로 비웃어 한 가지 일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할 테고 제 입에서 말이 나온다면 1천여 명의 시녀가 다 제 입을 가릴 겁니다. 공주의 은덕에 의지하여 겨우 신뢰를 면하고 돌아왔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어. 부마가 바야흐로 장씨의 외로움을 가련하게 여기고 공주의 위세가 장씨를 억누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고 있다가 어머 이 부마 누구? 장씨를 훨씬 더 좋아하고 있네요. 장씨의 이렇듯 애원하는 모습을 보자 크게 불쾌하여 장씨를 위한 애정이 샘솟는 듯했다. 은근하고 간곡하게 장씨를 위로하고 그 절개와 외로움에 감동해서 이날부터 발자취가 이화정을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공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서 대놓고 애정 표현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겠죠. 열리지와 같은 신혼의 정은 양왕의 꿈에 빠진 듯 어지럽고 낙천의 마음은 취한 듯 기쁘고 즐거워 바라던 바를 다 얻은 듯 마음은 세상에 비할 데가 없더라. 둘이 홀딱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 누가 질투할 거예요? 당연히 공주 질투할걸요?
밑에 33번 나와 있는 이와 같이 좋지 않은 일에 해당되는 건 첫 번째 누구? 저기 누구였었냐? 첫째 아들 세기가 집에서 혼인 지 맘대로 했다고 쫓겨난 일이죠?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괜찮지? 응? 백공의 거짓말 때문에. 2번 백공이가 할림이를 곤경에 처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집에서 쫓겨났으니까. 선생과 승상 사이에 의견 대립이 심화된 것이다. 처음에 혼인 문제로 선생과 승상 사이에 의견 대립, 갈등이 있었나? 그렇지는 않죠. 나중에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아 그랬던 거군요. 오해 풀리고. 그러니까 둘이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 아니다. 할림이 선생과 승상으로부터 꾸짖음을 당한 일이다. 그렇지. 왜 네 맘대로 했냐? 백공이 할림을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고 한 일이다. 괜찮죠. 하지만 어떻게 이 일은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세기는 다른 여자랑 결혼하게 되었으니까요. 34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로 올라올게요. 일단 A만 가지고 살펴볼까요? A. 이러한 것들. 누구? 장씨가 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A.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 남편이 부마가 되어버렸어. 과거 사건 정보 괜찮죠? A. 비유적 진실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나쁘지 않죠? 어디에 있을까? 비유적 표현 쓴 거. 나와 공주의 현격함의 차이는 나와 공주 사이에서의 이 차이는 하늘과 땅과 같고 나는 우러러만 볼 거고 나의 몸에는 빛이 나지 않을 거고 어쩌고 요 정도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확인해도 괜찮지. 옆에 그래서 2번 오케이. 3번 A는 B와 달리 일단 요거 대기 타인에 대한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으로 활용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신의 원망을 의문형 표현. 그러면 물음표 들어간 부분 찾으면 되겠지. 일단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 요 부분 또 찾으시면 되겠네. 이렇듯 남의 천대를 감심할 줄 어찌 알겠는가? 나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번 이거 내 팔자야. 이야기를 하며 자신에 대한 원망을 의문형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쁘지 않지. 4번 B 부분은 누군데요? 사실은 이래서 제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이야기하는 거지. 대화 상대 누구? 둘째 아들 세기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우월한 진이 아니요. 장씨는 공주에 비해서 남편이 될 누구? 세영이었지. 둘째는 세영이었지. 세영이한테 우월한 지위 아니요. 따지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일단 4번은 틀렸다고 해야 되겠지. 5번 A는 앞으로의 일을 추정하는 앞날은 어찌 될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B는 지난 일을 토로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너무 슬퍼요. 우리 이 집에 온 지 5, 6일이나 됐는데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라면서 자신의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괜찮은 이야기. B 나머지 거 맞나 확인할게요. B는 모두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제가 귀댁에 온 지 5, 6일이 되었습니다. 얘기했죠? 비유적 진술을 통해 자신이 처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 현재 나의 지금 처지는 어떤 처지냐면 이 정도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 우물 안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면 비유적 표현 괜찮죠. 다음 B는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 그러니까 3번 괜찮죠. 그럼 헷갈리니까 이렇게 써놓을까요? 뭐라고? A에서는 원망 있고 B에서는 원망이 없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면 되죠. 나머지 것들 전부 다 확인했고 게다가 B에서도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부분이 없었었지. 그러니까 4번 확실히 맞겠네요.
35번 장씨를 중심으로 기역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 찾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말 만들어 놓고 같이 찾으러 가라고. 기역은 어디에요? 앞에 있지. 이 화정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읽으면서 기역을 탄식하고 한탄하고 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거죠. 니은에 나와 있는 이 화정에서는 어떻게 세영이하고 불타게 사랑하고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확인을 하면 정답은 3번. 기역에서는 한탄을 드러내고 니은에서는 세영이의 애정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맞는 건 3번. 36번 이제 요 지문 마무리하러 갈게요. 유세기 이야기와 유세영 이야기를 보니 각각의 이야기, 갈등이 한 가문의 혼사를 중심으로 발생합니다. 그렇지. 여기에서의 갈등은 한 가문 내에서 일어난 일, 혼사 때문에 일어난 일. 하지만 한 가문이니까 두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유세기의 혼세 문제에 선생과 승상이 관여를 했다. 부모가 관여를 했다. 혼사를 둘러싼 갈등이 가문 구성원의 문제다. 아들 너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세기가 혼사와 관련된 곤욕을 치르는 것, 유세영이 공주를 멀리한 것,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이 갈등의 원인. 얘네 둘이 가법, 인물의 성격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니죠. 유세기가 혼사와 곤욕을 치르는 것, 가법과 인물의 성격 간의 대립, 요거는 또 맞지만, 그래서 얘는 괜찮지만 세형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3번 틀리다고 하죠. 백공이 유세기를 사위 삼으려고 했다. 천자가 유세영을 부마로 삼았다. 혼사가 당사자 개인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외부 인물의 영향을 받는다. 유세기가 평생 첩을 두지 않고 소소저와 해로했다. 혼사 갈등 해소되었다. 하나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 괜찮죠? 답은 틀린 것 3번. 네, 쉽지 않으려면 않을 수도 있는 지문이지만 수고하셨습니다.